어르신, 혹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러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 말이에요. 나이 드는 게 서럽고 다가올 마지막이 무섭게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기 70대 김철수 님도 그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아픈 허리와 무관심한 자식들 뿐이라고 느꼈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죽음이 두려워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남자는 김철수님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매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리 슈워츠. 전직 사회학 교수였던 그는 70대에 루게릭병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습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가서 결국 숨쉬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되는 병이죠. 의사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2년이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시들지 않을 거야.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지막까지 가르쳐 줄 거야. 그는 죽어가는 순간을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수업 시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매주 화요일 제자 미치가 그를 찾아옵니다. 모리 교수는 첫 번째로 자기 연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몸이 굳어서 아침에 혼자 세수도 못하게 되었을 때 모리도 울었습니다. 내 처지가 왜 이럴까 서러워서 펑펑 울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리는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딱 10분만 내 신세를 한탄해. 실컷 울고 슬퍼한 다음에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과 목소리에 집중하지. 어르신, 혹시 온종일 지난 일만 후회하고 계신가요? 모리처럼 딱 시간을 정해두고 슬퍼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오늘 핀 꽃을 보는데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남의 손을 빌려 뒤처리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죠. 모리 교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린아이 때처럼 다시 보살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누군가가 내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해 주는 것, 그걸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따뜻한 손길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리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을 빌려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알려줍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어깨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이야?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바로 오늘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섬뜩하신가요? 아닙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며느리의 작은 말실수 따위에 화내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바쁠 텐데 말이죠. 많은 분이 젊음을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하지만 모리는 고개를 쳤습니다. 젊음이 마냥 좋기만 했나요? 그때는 방황하고 불안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습니다. 늙음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무지했던 시절을 지나 지혜가 쌓인 성장입니다. 모리는 말합니다. 나는 60살이기도 하지만 5살이기도 해.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을 땐 5살이 되고 지혜가 필요할 땐 60살이 되지. 늙는다는 건 내가 거쳐온 모든 나이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젊음을 질투하지 마세요. 어르신 안에는 이미 그 젊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평생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 그게 무슨 소용이던가요? 모리는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대신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가족, 참 애증의 관계죠. 하지만 모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가족이 없다면
우리를 지탱해줄 바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겠죠.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모리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로 용서를 꼽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사둘 걸, 그때 아이에게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과거에 나와 화해하세요. 그래야 평온하게 눈 감을 수 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 건강한 몸으로 딱 24시간만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모리의 대답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빵과 차를 마시고 수영하러 갔다가 친구들을 초대해 점심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파스타를 먹으며 춤을 출 거야. 그리고 푹 자는 거지. 그게 다예요. 어르신, 모리가 그토록 꿈꾸던 완벽한 하루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모리 교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치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어깨 위에 작은 새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준비가 되었나?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모리처럼 창밖을 보며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죽음을 앞둔 스승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곁에 있는 가족에게 혹은 거울 속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